짠! 국내 실화괴담 한국예술종합학교 괴담 1. 네. 한예종이죠. 한예종. 네. 국내 실화괴담 한국예술종합학교 괴담 에피소드 1. 첫 번째 이야기네요. 러시아 연극 교수의 귀국 이야기. 이야기는 연극원 학생들에게 들었습니다. 어느 날 러시아 교수가 자기 교수실에서 글을 쓰고 있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려서 들어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인기척은 나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봤더니 사람 형체의 무언가가 문을 뚫고 스르르 다가오더니 자신을 통과해서 뒤쪽 창문으로 스며나갔다고 합니다. 밤도 아닌 대낮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 교수는 당장 짐을 챙겨 귀국해버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에피소드 첫 번째인데요. 믿거나 말거나죠. 네. 학교에서 들려오는 괴담들은 보통 출처가 없고 어느 시점에서 누가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죠. 네. 전설이죠, 전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간혹 실제 상황이나 실화도 그걸 목격했던 친구들에 의해서 각색되거나 그러는데 저도 이 학교를 너무 잘 알지만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찌되었건 그 학교가 예전에는 처음에는 그 음악원이 지금 있는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됐고 음악원 무용은 서초동에 있고 연극원이 석관동이라는 곳에 털을 닦으면서 영상원, 미술원, 그리고 전통예술원 이렇게 있다고 하죠. 근데 빠진 게 있나? 지금 기억이 나는 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석관동이 학교는 석관동인데 거기가 이제 임은동의 경계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구 안기부 건물 자리였습니다. 네. 그 안기부 자리가 남산도 있었고 여러 군데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97년도 이때만 해도 그 안기부 직원들이 다 안 빠져서 그 이쪽에 이제 전체적으로 의릉이라는 곳이 있고 그쪽에 이제 그 한예종 학생들이 연극원 학생들이 쓰고 있었고 영상원 개원을 해서 영상원도 있었고 언제였지? 그 미술원, 전통예술원 막 있었는데 나중에 학교에서 그 기숙사로 썼던 건물에 아마 그 안기부 국정원이죠. 국정원 직원들이 연수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뽑혀서 이제 이렇게 요원들이 이제 되겠죠. 아니면 그 직원들이 되겠죠. 이렇게 가는 과정에 전 단계에서 대학교로 말하면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뭔가 이제 초기 이렇게 겪는 과정에서 거기서 인제
좀 지냈던 것 같아요. 미술원도 그쪽 안기부 건물이었으니까 다 모든 곳들이. 그래서 뭐 새벽에 보면은 막 구보하는 소리 들리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깐 뭐 안기부터가 그렇잖아요. 뭔가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있었겠죠 뭐. 그리고 사연이 워낙 많을 테니까 그렇다 보니까 진짜 이런 괴담들이 막 만들어지지 않았나. 네. 이어서 에피소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지못의 자살 이야기. 학교 뒤에는 예전 석관동 안기부가 생길 때 음기가 너무 강하다고 물을 채워야 한다고 해서 음지못이라 불리는 작은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크기야 지름 10m가 될까 말까 하는 정말 작은 연못이었습니다만 안기부가 이전하고 저희 학교가 이사를 오며 너무 탁한 음지못 준설을 한다고 흙을 팠습니다. 네. 음지못 준설을 한다고 흙을 팠습니다. 시체 세구와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생기고 몇 년 후 학생 한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음지못 옆에 작은 정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몇 가지 유물이 발견되었고 결국 학생은 음지못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음지못은 지름 10m라고 했지만 정말 웬만한 큰 대중탕의 냉탕 정도로 크기밖에 안 됩니다. 발버둥만 쳐도 이동할 거리입니다. 네. 음지못은 10m.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면 10분의 1이니까 10m라. 보통 사람 기준을 뭐 한 평 기준으로 보면 1800이니까 사람이 이제 키 큰 청년 한 명이 이렇게 누워 있다. 그 누운 사람이 그냥 머리에서 다리, 머리에 다리로 한 6명 정도가 이렇게 좀 누워 있는 그 길이 그렇게 하면 좀 설명이 될까요?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기억으로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신 분은 10m라고 했는데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제 기억은 삐리삐리삐리삐리 제 기억으로는 어 10m까지는 안 된다.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억이니까. 한 6m에서 8m 될까? 진짜 못이잖아요. 연못이에요. 크지 않아요. 그랬던 것 같고 그 근처에 벤치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옆에 팔각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팔각정 비슷하게 생긴 건물이 있었던 작은 아주 작은 그런 게 있어서 기억입니다.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게 인제 아까 석관동으로 왔다고 했는데 사실 그 중간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연당에서 음악원이 개원을 하고 그다음에 연극원이 개원을 하고 그다음에 어 연극원이 한 학기만 오페라 하우스에서 수업을 했고요. 그다음 학기에 아마 국립극장 아마가 아니죠. 국립극장 국악고등학교 자리에서 막 수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97년도인가 제가 어 와보니 학교가 석관동에 옮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근데 그쪽이 정말 좀 이렇게
뭐 낮은 양지 바른데 그 동네가 빨간 서울이 다 그랬지만 그 벽돌 다세대 어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었고 어 깨끗하고 조용하고 되게 서민적인 동네였어요. 그래서 외대도 바로 옆에 있고 또 그 경희대도 있고 천장산이라고 이렇게 산이 있고 그 앞에 을흥이 있고 그 을흥 뒤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안기부가 있었는데 어 오히려 저는 10m 정도 되는 크기면은 그 을흥에 이렇게 릉이 있고 그 앞에 연못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다가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릉에. 근데 인제 그때만 해도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공원 관리라든가 그리고 을흥은 문화재잖아요. 근데 인제 너무 좀 창피하고 죄송한 얘기인데 호기롭게 인제 사실 관리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모든 분에게 사과를 하고 그런데 이제 등에 넘어가서 밤에 거닐었던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 뭐 귀신도 안 나왔고 무섭지도 않았고. 근데 아마 학교가 이전을 할 때쯤에 인제 '이런 일이 있었나?' 저는 인제 네이트에서 글을 읽고 딱 보는데 이걸 쓰신 분은 이 학교 학생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들어볼 만도 한데 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학교에 10년 동안을 지켜봤기 때문에 지켜본 건가? 늘 그 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어 오히려 음지못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뭐 막걸리도 많이 마시고 맞아요. 근데 학교 자체가 그 터가 그쪽이 정말 음기가 좀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해 보면 음기가 강한 곳이라면 사실 양기로 눌러야 되는데 어 그럼 좀 약간 다른 어떤 풍수적인 오히려 메꾼다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사실 음지못을 지나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어 수송대라는 데가 있었어요. 수송대. 수송대가 뭐냐 지금은 인제 신축 교사로 다 바뀌어 있고 그렇지만 그 수송대는 정말 공간이 쭉 들어가면은 커다란 그 운동장, 연병장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디귿자든 기역자든 아니면 일자든 이렇게 차를 대는 데가 있고 또 한쪽 면에는 기역자라 치면 한쪽 면에는 차를 고치거나 막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되게 인제 김유한 이야기에 넷플릭스 김유한 이야기에 나올 것 같은 시설처럼 그런 횡한 운동장 그리고 끼고 있는 기역자인가 이렇게 있고 한쪽에는 듬성듬성 어 초소 같은 막혀 있는 문이 달린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오해열이 딱 맞아 가지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어 이게 초소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한 평, 한 평 해 가지고 이렇게 쫙 오롯이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쭉쭉쭉쭉 있는 거잖아요, 기이하게. 근데 그걸 열고 딱 들어가면 문을 열면 그 안에 이렇게 무슨 공간이 이렇게 딱 펼쳐지는 게 아니라 바로 계단이 보여요. 밑으로 끝없이 들어가는 계단. 하여튼 그러면 쭉 내려가면은 얘기가 길어지겠다. 하여튼간 뭐 되게 기묘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기역자는 구조가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공간에 네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그때 그 사람들에 보면 오프닝 시퀀스에 이렇게 인제 한석규 배우분이 한석규 훌륭하신 우리 배우분께서 이렇게 쫙 가면은 이렇게 달리 샷이라고 하죠. 카메라 같이 따라가면서 쫙 한석규의 시선과 그 사이에 보면 고문당하는, 그리고 이렇게 취조당하는 이게 방들이 이렇게 계속 걸리면서 가거든요. 사실 그런 공간이 정말 있었어요. 이렇게 쭉 진짜 끝없이 펼쳐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역을 하고 딱 왔을 때 인제 교사가 딱 옮겨져 있어 가지고 이게 딱 보니까 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미술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미술원 친구들이 깊은 통로 사이사이에 무슨 설치 미술 같은 것도 만들어서 각자 청년 예술가들의 어떤 이 공간에 대한 기운에 대한 어떤 표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영상원의 훌륭한 감독님들과 우리 학생 감독님들과 작가들, 촬영 감독들, 사실 학생이니까 아직 그건 아니지만 영화 학도들이 막 창작을 많이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음지못, 괴담 얘기를 이제 제가 제보 들어오는 거는 없고 아직 여러분들에게 각인될 만큼, 그리고 뭔가 이야기를 맡길 만큼의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선 이렇게 인터넷, 아니면 책, 아니면 어디서 들어온 썰 같은 걸 모아서, 오늘은 이제 늘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레이트에 있는 얘기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좋지 않은 발음과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도 이게 익숙해지면 저도 나름 무서운 얘기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쇼츠로도 섬에서 군인이 겪은 실제 기이한 이야기, 기담, 귀신 이야기, 귀신 이야기인지 악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풀겠다 이렇게 하고 아직 풀지는 못하고 있는데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네. 소름 돋는 실제 상황 같은 것도 되게 많이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그래도 좀 삶에 있어서 반은 좀 온 것 같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이가 들키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워낙 이렇게 초췌하고 이렇게 오래돼 보여 가지고 네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읽어 주고 읽어 드리고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런 의미가 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라이브는 아니지만 녹화를 해서 하는 거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라이브로 더 다가가고 한 명이라도 들어오시면 얘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재미없게 잘 못 읽고 묘사를 못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양념도 치고 이렇게 한번 해 보니까 그냥 '에이 이 아저씨 아니야 이 친구 그냥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하시고 들어 주셔요. 네. 네. 그러면 네. 에피소드 두 번째 얘기를 여기서 마치고 세 번째. 지금까지는 다 모두 한국예술종합학교, 우리가 아는 한예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에피소드 세 번째도 한예종입니다. 밤샘 작업에 나오는 수직 상승 귀신 이야기.
미술과 학생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학생 4~5명이 과실에서 밤샘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새벽쯤이었을까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리기에 밤에 연습하는 연기과 학생들인가 하고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간 과실이 추워지더니만 어떤 남자 형체가 구석의 바닥을 뚫고 나타나더니 그대로 수직 이동해서 천장을 뚫고 사라지더랍니다. 모두들 놀라서 도망가고 다음 날 다른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수직 상승하는 귀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 네. 이 이야기는 비슷한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석관동에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신축교사가 이제 있고, 연극원, 영상원, 미술원, 전통예술원, 그리고 뭐 다른 원이 생겼나?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융합된 예술학과가 생긴 걸로 아는데 그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학교에 대해 관심 잠깐 갖고 있어가지고 잠깐이 아니라 이제 너무 이제 멀리 왔기 때문에. 또 뭐가 있었나? 네. 음악원, 무용원은 저쪽 서초동에 있고요. 네. 그 안에 그 원 안에 되게 다양한 과들이 있죠. 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어찌 되었건 그 구교사죠, 구교사. 네네. 이제 새로 되온 신축 건물 전에 이게 구안기부 건물이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안기부 같은 정보를 다루는 건물들이 내부에 있는 것들이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펜타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몇각형이냐 이렇게 오각형인가 팔각형인가 딱 돼가지고 모양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그 정원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안에 이렇게 가보진 않았지만 구조가 이렇게 맨날 부감으로 이렇게 스파이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가끔 뉴스에도 나오고. 왜냐하면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노출이 안 되게 하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안기부 건물이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쪽 미술원 건물을 가도 그냥 이렇게 막 위압적으로 생긴 그 시대의 뭐 건축 스타일이라고는 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는데 내가 그 단어를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그 안쪽에는 또 이렇게 작은 중정이 있어요. 중앙 정원. 그래서 중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미술원 말고 그쪽 우리가 이렇게 익히 이렇게 한예종 들어가서 의릉 옆을 지나서 쭉 올라가서 이제 지금은 다 바뀌어가지고 숲으로 바뀌었는데 학교가 헐어지고 근데 그 자리에 이제 학교 건물이 있으면 학교 안에 중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학교가 들어온다고 이제 개조를 한 거죠. 이렇게 정육면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사각형 쭉 올라와 있으면 한쪽에 이렇게 구멍이 뽕 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쏙 들어가면 하늘이 열린 큰 정원이 있고 그 둘레는 사실 사각형 건물이긴 하지만 이렇게 디귿자라고 생각해야겠구나. 디귿자로 이렇게 있는 거고 그쪽 이제 전면에 보이면 그 안에 중정을 싸고 유리벽으로 이렇게 쫙 돼가지고 안에서는 건너편도 보이고 이렇게 유리 때문에 비치니까 이렇게 반사 때문에 사람이 있다. 그 밑에는 자갈을 깔아서 파라솔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서 많이 대화도 많이 나누고 늘 그 안에서 소통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건물하고는 좀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시축교사하고는 그 구조가 오히려
원과 원을 연결하는, 물론 차 주차도 하고 운동장으로 쓸 수 있는 밖에 공간이 있었는데 운동장 잔디밭이 있고 주차 공간이 있고, 그래서 뭐 그 잔디밭에서도 뭐 앉아서 많이 도란도란했지만 그 중정 공간의 파라솔이라든가 그쪽 안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그 다양한 원들이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협업도 하고 창작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잠깐 샜네요, 얘기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어, 그 귀신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유령, 귀신, 이런 어떤 이상한 현상 같은 그런 존재감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아,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중정 건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하 몇 층까지 있었지? 지하 2층인가 3층까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진짜 가물가물합니다. 1층에 이제 극장이 이렇게 있었고, 극장은 이제 높잖아요. 2층, 3층 있고. 사실 극장 또 구조 밑에는 이게 극장 바닥에 올라오고 내려가는 기기장치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엄청난 공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신축 교사를 짓더라도 그 교사가 참 남아있길 바랬거든요. 왜냐면 어찌됐건 돈을 국비를 써서 정말 좋은 건물이잖아요. 물론 을응을 복원하겠다고는 하지만 을응의 정확한 형태와 모든 것들은 물론 더 넓고 자연 산이 있고 막 이거를 다 틀어서 이거지만 그 을응이겠지만 이제 현재 많이 지나온 이게 복원이라면 좋겠는데 사실 그 부분이 복원의 영역일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다 그 학교를 다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그냥 나무를 심었어요. 그게 과연 복원일까?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또 얘기가 잠깐만 새고 있는데 좀 가서 얘기할게요. 을응의 어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을응 복원 작업이라고 해서 학교를 다 헐어버리고, 근데 그 학교에 아마 그 교사로 쓰겠다고 해서 극장도 짓고 참 많은 것들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복학했을 때 학교 건물이 있고 도서관 건물이 가건물 같은 형태였거든요. 그 옆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뭔가 철제 구조물로 만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도 인제 어쨌든 구조물 같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도서관으로 썼었고, 그리고 지하가 있잖아요. 근데 지하를 이게 방대한 어찌 됐건 그 나라 자산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학교가 들어오면서도 못 치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복학을 원래 97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98년도에 딱 인제 뭐 복학해서 보니까, 사실 97년도에도 복학을 안 했어요.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도서관 자리 쪽에 보면은 그 영화 더킹에서 보면 그 검사들의 자료들 보관하는 수장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실 그런 시설은 아마 국립도서관이라든가 뭐 약간 이렇게 큰 서고라든가 이런 데 많이 돼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인제 시설들, 그런 어 이제 장치들, 그리고 컴퓨터가 인제 보급되기 이전에 컴퓨터 같은 건물들, 인제 건물이 아니라 그런 기물들 막 그런 게 막 나와 있었고, 정말 옛날에는 정말 좋은 컴퓨터였겠지만 정말 보지 못한 산업용 컴퓨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부터 해서 뭔가 뭐 전파라든가 뭐 이렇게 약간 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스파이 영화에서 나올 때 그런 80 년대 막 90 년대 볼 법한 어떤 스파이 영화의 큰 무슨 정보기관에 있을 만한 기계 같은 것들이 막 옆에서 폐기될 것처럼 쌓여서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인제 구조인데 자꾸만 제가 죄송합니다. 말을 하다 보면 옆으로 가 가지고. 편집이 튀었죠? 네네.
아까 녹화하다가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해 가지고 예상 시간을 한참 벗어나다 보니까 이게 잘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 이제 그 구조 얘긴데 그 이게 지하 1층, 2층, 3층이었나 4층이었나 정확하게 사실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지금 심야 시간만 아니면 전화해서 아는 사람한테 몇 층이었지 물어보겠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냥 2층이라고 얘기를 하면 3층에서 밑에 측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층들이 더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막혀 있으니까 이제 그게 그 밑으로 몇 층이 더 있다는 말은 못 하는데 뭐 3층, 4층, 지하 뭐 5층 이렇게 쭉 있다. 그런데 2층에서 막혀 있다. 그래서 이제 1층은 아니었던 것 같고 1층인가? 지하 1층인가? 지하 2층 뭐 무대 임술과 의상실도 있었던 것 같고 의상 전공자한테 물어보면 빨리 알 텐데 제가 지금 물어볼 수 없네요. 그리고 이제 영상은 편집실이라든가 막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또 시설에는 또 다양한 어떤 기관의 또 어떤 시설들이 있었겠죠. 수성대 쪽에 그런 그 영화에서 봄직한 긴 좁은 복도가 쭉 있고 옆으로 취조하는 방들이 있고 그 취조실 안에 욕조도 있고 세면대도 있고 막 이런 공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무슨 취조할 때 쓰는 그 거울방 같은 것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한 게 쫙 있었는데 근데 거의 같은 구조예요. 쫙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밑에 있었는지 이 본관 건물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큰 건물 그 건물에 비해서도 지하도 쭉 가잖아요. 그런데 1층도 있고 2층이 있으면 그 밑으로는 막아놨다. 학교로 만들면서 물론 극장도 이렇게 막 지하까지 해서 막 장치도 하고 비도 뚫어서 뭘 했지만 그랬다. 그런 걸 보면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귀신을 믿지 않지만 귀신을 믿는 사고라면 어떤 거기에 맺혀진 유령이나 뭐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거기 머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학생 때 보면은 우리 예술학도들 물론 예술학과가 아니더라도 밤새서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또 이렇게 연구도 많이 하고 작업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와 관련된 얘기는 되게 다른 버전으로도 많이 들어서 저희가 보진 않았지만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뭐 학교는 너무 훌륭한 공간이었고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학생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과 뭐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많고 사건 사고로 해서 뭐 심각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에 그때도 다 어른이라고 하는 성인들이 모여 있지만 그래도 아직 미숙한 어른들의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학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들의 고민들과 시기 어린 부딪힘과 욕망과 그래서 더 아름답고 훌륭한 공간이었지 않나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지치고 늘 그 되게 밑에 지역 사투리인데 대간하고 피곤한 시절, 네, 아름다운 시절이었는데 어찌되었건 그 에피소드는 또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마감을 하고 다음 얘기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수직상승 귀신이었잖아요. 이제 에피소드 4
지하 편집실 골방의 노크 소리. 예. 내가 말씀드렸죠? 지하에 무대 미술과 작업실도 있었고 의상 전공자 그리고 영화과 편집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지하 편집실 공방의 노크 소리. 지하에는 영화과의 편집실이 정말 2평쯤 되는 크기로 골방처럼 쭉 복도를 따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시금 전폐하고 밤새며 편집하는 영화과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편집 전공 학생들 사이에선 소문이 하나 떠돈다고 합니다. 새벽 3시쯤이나 밤마다 노크하면서 지나가는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 똑똑하고 노크를 하며 대꾸를 하던 문을 벌컥 열던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단지 똑똑 노크만 하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노크 소리가 들리자마자 문을 벌컥 열고 복도를 봤는데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나더랍니다. 하지만 다음 방 학생에게 물어보면 방금 전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안에서만 들리는 노크 소리이고 형체도 안 보이는 노크 소리. 이젠 뭐 그냥 그러려니 한답니다. 매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1년에 2번에서 3번 그럴 때가 있다고 합니다. 네. 지하에 귀신이 많다는 얘기는 전 들었거든요. 정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지는 않지만 겁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 제가 지금 읽는 글은 2020년 글인데 이제 아마 이거 훨씬 이전에 쓰인 글이 또 다시 재등록돼 있거나 이런 글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2020년이면 신축교사로 바뀌었고 이 얘기의 에피소드들은 다 구교사에서 이루어진 얘기들일 거라서 그리고 조회수도 한 1600명 정도면은 이게 새로 그렇잖아요. 이게 뭐 또 퍼서 나르고 이야기라는 것들이. 근데 이거는 짧게 얘기해서 자꾸만 옆으로 새잖아요, 제가. 그래서 편집실 이 얘기도 언뜻 들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읽으면서 귀신이 나온다고 했어. 근데 귀신이 노크를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 뿐이지 편집실도 귀신이 꽤 있다고 들었었고 뭐 여기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온실이라고 있어요. 학교 밖에 또 이제 온실 구조에 거기 스튜디오로 영상원 친구들이 썼었는데 거기서 주옥 같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학우들의 굉장히 훌륭한 단편 영화들, 한국 영화 감독들의 한국 영화 아카데미도 있고 중대, 한양대, 지방에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훌륭한 감독님들이 많지만 여기서도 엄청난 영화들이 나왔다. 단편 영화들이. 거기도 물론 귀신이 있고요. 귀신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귀신을 봤다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 귀신에 대한 기담들이 많아서 잠깐 제가 소개할 얘기는 이거는 여기 안 나오는 얘기인데 연극원에는 무대미술과가 있고 그 무대미술과 안에 의상 전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패션 디자이너과 그런 의상이 아니라 무대 의상 전공자들인데 그 작업실들이 전문사들이 주로 쓰는 2층에 있는 작업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문사뿐만 아니라 아니다 2층이 아니라 2층은 그냥 전문사 방에 의상 기계가 있었던 건가? 근데 지하에 무대미술과 그 의상 전공자들의 공간이 있었어요. 2층이었던 것 같네요. 기억이 잘 나야 되는데. 근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마네킹 있잖아요. 이렇게 옷을 파는 곳에 있는 것처럼 눈, 코, 입이 있는 마네킹이 아니라
그 광목천으로 쌓여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얼굴 있고 모음 있고 이렇게 있는, 그래서 무대 의상을 걸쳐 놓어서 이렇게 피팅하듯이 이렇게 걸쳐 놓고 이렇게 테를 오는. 근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새벽에 미싱 막 돌리면서 막 하고 뭐 원단을 잘라서 뭐 패턴도 떠보고 뭐 이렇게 막 작업을 하잖아요. 새벽에 밤새 작업을 많이 해요. 이제 뭐 배우분들도 되게 이제 배우 전공, 연기 전공 친구들도 막 그렇게 밤새서 하는데, 주로 이제 연기자들은 자기 몸 관리라든가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너무 늦게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무대 미술 전공이라든가 뭐 미술이라든가 영화과, 편집, 뭐 후반 작업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막 늦게까지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문이과 이 의상전공장들이 있는 그 지하에는 아까도 보니 수직 상승 귀신이 이렇게 막 나타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뭐 다른 의상 전공실에서도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괴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들은 버전은 하고 이제 그 전공자 후배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앉아서 이제 뭐 작업을 쫙 하고 있다가 밤에 혼자 있다가 딱 하면 이렇게 아까 말한 그 마네킹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는 게. 그 사이에 어떤 형체가 다 보인 거예요. 이렇게 작업하다 딱 보는데, 뭐지? 근데 이게 바로 인식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슉 하고 뭐, 미싱 어떡하지? 이렇게 막 이렇게 밀죠. 드드드드드 하고 또 빼고, 또 뭐 이렇게 드드드드 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다른 것도 가지려고 하다가 이렇게 시선이 머무르는데 봤어요. 봤는데 순간 인식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드드드 하다가 뭔가 다름이 느껴진 거죠. 저게 뭐지? 누구지? 그걸 딱 보면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막 새벽 작업을 새벽 3시에 막 작업해요. 오바로크 치고 막. 그러다가 이렇게 광목천 뭐 가지러 예를 들면 저쪽에 막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뭐 하고 또 저쪽에 가봉하고 하다가 딱 뭐 이런 상황들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웠고 놀랐지만 내도 피곤한가? 또 사실 그런 작업할 때 이제 다치면 안 되잖아요. 미신 같은 경우. 어찌됐건 이제 무대미술과 같은 경우는 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예전에는 심야에도 막 애들이 제작소에서 제작한다고 그런 이제 툴들 같은 걸 쓰기 때문에 파워툴이라고 하는 건 특히 위험하거든요. 아니 그냥 망치만 들어도 못을 박을 때 졸리면 자기 손등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선이 자꾸 이쪽으로 가는 이유는 제가 모니터를 여러 대 쓰거든요. 근데 이쪽에 제가 이제 저의 모습을 모니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쪽에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귀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한혜종 네이트에 올라온 누군가의 글을 보면서 이렇게 복기도 하고 뭐 이렇게 썰을 또 다시 한번 더 후추 뿌리면서 풀지만, 양념치면서 풀지만, 제가 조만간 학교 사람들을 좀 만나서 그 사람들의 귀신 얘기를 모아서, 기담을 한번 모아서 여기 없는 얘기가 있다면 다시 한번 또 풀겠습니다. 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네. 지하에는 있습니다. 저는 못 봤지만 많이 보셨어요. 저는 복학하고 학교를 꽤 오래 있었는데, 98학번, 98년도 연도에 저는 한참 전학번이거든요. 시조세라고 불리는. 근데 98년도에는 98학번 교실에서 엄청 잠을 많이 잤어요. 소파에 부딪히면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네네. 방에 같이 있었던 학우들에게 지금 다 어른이 돼서
누군가의 뭐 남편이거나 누군가의 부인이거나 아니면 또 아직도 뭐 아직은 혼자 묵묵히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걷고 있거나 뭐 제가 소식을 알 수 없는 분들이 후배님들이시지만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잠만 자서 그리고 잘하는 훌륭한 학우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있습니다. 네 저는 믿진 않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있네요. 오 네. 5번째 에피소드. 수송대에 들리는 한밤의 차량 소리. 아 네. 아까 제가 말한 사실 저는 이거 전체적으로 원문을 읽어보고 내가 오늘 방송을 이렇게 해야지 한 게 아닌데 그래서 "너무 준비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마음의 준비는 늘 하고 예전에 초기에 말했지만 그때는 원고를 몇 번을 읽었어요. 근데 지우고 다시 녹화하고. 근데 사실 오늘 이 방송은 편집 없이 그냥 지금 전 분량에서 끊긴 부분만 딱 연결해서 그냥 그대로 올리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가공을 하고 편집을 하는 방송분도 있지만 네 오늘은 좀 제가 너무 이렇게 부담을 갖고 하는 것 같아서 막 제가 방송을 사실 유튜브를 하고 자기 방송을 보면 더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안 보신다고 하는데 봤거든요. 근데 음 너무 이렇게 경직돼서 옛날에 이렇게 뉴스 인터뷰할 것처럼 에피소드 3 밤샘 작업에 나오는 수직 상승 귀신 이야기입니다. 막 이렇게 막 이것도 되게 어색하다. 미술과 학생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막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냥 오늘 이렇게 편하게 좀 해 보려고 그냥 탁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에피소드 5번째 수송대에 들리는 한밤의 차량 소리. 학교 뒤엔 예전에 군용 차량들이 서 있던 수송대라는 큰 공터가 있습니다. 가운데 큰 콘크리트 바닥의 공터이고 주위에 낮은 탱크나 수송용 트럭이 있던 창고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술원 학생 중 금속공예 하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실기생들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밤에 작업을 하면 가끔 캐터필터 소리나 큰 트럭의 엔진 음이 들린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 그곳은 승용차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은 이 공간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1,600명 정도가 본 글이면 그리고 2020년이면 신축교사가 생기고도 한참 뒤이기 때문에 예전 글을 다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업로드하신 것 같아요. 캐터필터 뭐지? 제가 알 것 같으면서 정확히 설명을 못해서 캐터필터 여러분은 다 아시겠죠? 캐터필터 사전적 의미는 나비목 곤충의 유충을 뜻한다.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장비 제조기업 캐터필터 INC라는 게 있네요. 그리고 탱크에 쓰이는 무한궤도 방식.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뭐 탱크나 뭐 이런 거 얘기한 거 보니까 그 무한궤도가 그거거든요. 탱크가 요즘은 바퀴 형태로 전차도 많이 바뀐 게 이제 형태도 나오거든요. 전장이 다각화돼서. 근데 예전에는 궤도형 전차였어요, 다요. 이제 그 톱니바퀴 같은 게 쭉 있고 그 위에 이제 우리 마치 자전거 체인처럼 생긴 널쩍하게 넓은 체인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흘러서 가잖아요. 그래서 구릉지대나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지역을 다닐 수 있었는데
인제 그 소리인 거를 말하는 것 같네요. 지금도 뭐 연천이나 파주 뭐 이렇게 강원도 쪽 가다 보면은 전방 쪽에 보면은 전차 부대들이 인제 지나갈 때 이게 막 차로 가다가 막 인제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꼭 뭐 이렇게 그 북쪽이 가까운 지역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이남 지역이더라도 군인 훈련할 때 보면 그게 인제 캐터필터 소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근데 어 한 시대가 아니라 여러 뭐 시대를 그 이렇게 잡고 있었던 기관인데 엄청난 뭐 장비와 자금과 사람과 에너지들이 응축되고 이렇게 나오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또 하지만 또 그걸 또 보이지 않게 하던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건 뭐 저의 해석이지만 그런 기운, 뭐 소리니까 이게 기계적 소리니까 그런 기운들의 울림이 아닐까? 마블 코믹스의 그 그 공간과 공간의 그 세계관 것처럼 어딘가에 동일 공간에 나오는 소리가 울리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제 그 비슷한 묘사인데 그게 정말 거기야말로 정말 사연이 더 많지 않을까요? 군대 같은 지금 군대도 뭐 기강 세겠죠. 뭐 요즘 뭐 이렇게 뉴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어서 현대화되고 뭐 그리고 뭐 정권의 인제 이해가 이제 다르게 인제 또 그 정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인제 저 시대 때만 해도 뭐 굉장히 보수적인 시대의 정권들이 꽤 있었고 그리고 뭐 보수를 떠나서 뭐 이렇게 독재 뭐라고 불리던 시절도 있었고 또 또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또 인제 그때만 해도 지금과는 또 다른 사고의 가치와 뭐 이렇게 어 사회를 보는 눈이었기 때문에 군기도 지금과는 다르잖아요. 뭔가 지금은 뭐 민주적인 더 이렇게 병영 문화라고 한다면 근데 군대가 민주적으로 갈 수 있나? 음 "가서 싸워." 하면 싸워야 되는데 근데 저 때만 해도 저도 인제 군대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군기 저희 선배 때는 더 군기가 세고 저희 부모님 세대는 더 고생하시고 더 그런 군기가 더 센 시절이었잖아요. 오도된 병영 문화라고 해서 막 이런 걸 좀 이제 바꾸려고도 했었고 어떤 힘듦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시절이었고 그래서 더 사연도 많고 물론 기계의 소리가 들렸다고는 하지만 그런 게 아닐까. 사실 이렇게 수송대라는 거는 군대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수송대, 수송반 뭐 다양하게 부르는데 그러면 뭐 육공 트럭이라고 해서 군용 트럭 같은 큰 트럭 있잖아요. 군인들 이렇게 양쪽에 서로 쳐다보면 앉아 있고 뭐 가면 뭐 그런 트럭부터 해서 뭐 탱크 같은 트럭이 있었던 공간. 탱크가 국정원에 있었을까? 아까 말한 그냥 구형 트럭은 있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차들이 많았겠죠. 그런 얘기 됩니다. 자꾸 이쪽을 보게 되네요. 모니터를 예전에 이쪽에 놔 가지고 위를 봤었는데. 어찌 되었건 한 페이지 분량에 있는 내용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고 얘기가 하나 더 있던데 아마 찾으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음
이건 좀 짧았던 것 같은데 요거까지만 딱 하고 오늘 이야기는 끝내고 후배님들과 제 지금도 교류를 하는 친구들한테 학교 얘기를 좀 물어보고 네. 여러분들 혹시 제 방송을 듣고 자기 학교 얘기 아니면 꼭 학교 괴담이 아니더라도 고등학교도 학교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 괴담도 얘기해 주셨고 아니면 다른 쪽에 있었던 얘기도 좋으니까요. 꼭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제가 한번 그 중에서 좋은 얘기를 좀 뽑아서 한 3분 단편으로 AI를 활용해서 영화처럼 짧은 만들어서 올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또 제가 이렇게 낭독 안 좋은 발음으로 낭독을 열심히 한번 좋은 발음처럼 들리게 한번 해보고 네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하나 더 가겠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이제 한 페이지 더 가겠습니다. 에피소드 6 경비초소의 불빛. 학교가 그런 시설이어서 주변 산에 철망과 함께 군데군데 경비초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기관들이 철수하고 지금은 그냥 빈 초소들만 남아 있습니다만 한밤중에 그 경비초소에서 서치라이트로 불빛을 봤다는 학생들은 매년 꾸준히 나타납니다. 기이한 거죠. 네네. 서치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등대 불빛 같은 건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등대처럼 이렇게 우리 뭐 쇼생크 탈출 뭐 이렇게 탈옥 뭐 이런 영화 보면 이렇게 라이트로 이렇게 막 운동장이든 이렇게 다 비춰보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 게 서치라이트인데 궁금하긴 해요. 진짜 그런 불빛을 봤을까? 아니면 그 초소 위에 어떤 광원을 봤을까? 괴담 파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학생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데 올라가 보고 싶어서 막 가서 담배를 핀다든가 아니면 이제 거기를 이제 보려고 이렇게 랜턴 프레쉬라고도 하고 랜턴 영화인데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비친 게 이렇게 하다가 멀리 있는 사람한테까지 그 광원이 가지 않았을까. 군대에서 그런 말 하거든요. 군대에서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작전 중에는 불빛이 보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담배도 못 피게 하고 그게 이제 교육이라는 게 되게 이제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신병들이나 경험이 없으면 그런 걸 잘 안 지켜요. 그리고 사실 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보다는 전쟁을 대비한 훈련을 하고 지키는 것들을 하는 친구들이니까 뭐 담배 피워도 괜찮겠지 막 이러고서 이제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훈련 중에 이제 육군들 지휘관들이 와서 엄청 호되게 이제 혼도 내고 교육도 하는데 멀리서는 정말 담뱃불빛 하나가 그렇게 크게 보이거든요. 너무 잘 보이고 그러니까 목표물이 되는 거죠. 타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 불빛은 아니었을 것 같고 왠지 랜턴 후레쉬 불빛이 후레쉬 랜턴 불빛이지 않았을까. 뭔가 큰 어떤 전등 같은 거 자기한테 왔다는 건 눈이 엄청 부실 것 같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라이트 보면 눈부셔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 정도의 불빛이 서치라이트 불빛인데 네. 어쨌건 괴담을 파괴했습니다. 이건 제가. 어, 에피소드 7 야산의 불빛 위의 케이스와 비슷한데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야기의 케이스랑 비슷하다는 건데요. 사람이 다니는 곳 말고 산 쪽에 산은 꽤나 울창한 편입니다. 가끔 한밤중에 갑자기 도깨비불 같은 불이 휙휙 산을 돌아다니다가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이거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여기에 있는 산이 학교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천장산이라고 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농구장 쪽 그리고 그 식당 건물 있는 쪽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쪽에 이제 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산이 산을 넘어가면 외대랑 경희대가 나와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외대가 나오고 이쪽 경희대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문동 그리고 이제 학교가 있는 석관동 그리고 저쪽 뒤쪽으로 휘경동이라고 하나? 그쪽 이제 경희대 쪽 그 산을 중심으로 끼고 있는 건데 그리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시면 그냥 아주 높지 않고 그냥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산이라서 갔다 왔던 기억도 나고요. 높았나? 오래전이니까. 동산보다는 조금 높다. 약간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청담공원 앞에 있는 조그만 산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것보다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높았던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가보고 싶네요. 가봐야겠다. 네, 근데 제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도깨비불 같은 건 정말 있어요. 산에 보면 그러니까 이 자연에 저는 귀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도깨비 얘기는 정말 제가 있거든요. 제가 본 도깨비는 아닌데 제가 도깨비를 만날 수 있죠. 근데 저희 외가의 외할아버지가 도깨비 만난 얘기가 저희 집안에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풀어야 되는 얘기. 물론 재미를 위해서 가공은 하겠지만 팩트에 기반해서. 근데 인제 뭐 도깨비를 떠나서 도깨비 같은 도깨비 불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산에 가면은 묘지 근처라든가 아니면 산길 있잖아요. 산에 인제 밤에는 사실 사람들이 지금 산길로 다니지 않아요. 왜냐면 산에 안 올라가니까 군인들이나 어떤 특수한 용무가 있는 사람들, 뭐 간첩이나 수상한 사람들,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가겠다. 근데 뭐 보편적 평범한 상황으로 그 늦은 밤 새벽 2-3 시에 산에 갈 사람들은 없잖아요. 군인들이 훈련 중이거나 작전을 수행할 때 빼고는. 근데 산에는 그런 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다시 인제 약간 인제 이 괴담파괴이긴 한데 도깨비불이 있어요. 도깨비불이 뭐냐면 도깨비불이 아니라 반딧불이 있습니다. 반딧불이. 자연이 깨끗하고 하면은 근데 이제 도깨비불은 정말 이렇게 뭐 크기가 파묘 보셨습니까? 파묘? 파묘 보면은 막 거대한 불덩이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그 정도의 불도 있지만 정말 주먹만한 거, 골프공만한 거, 사람 머리만한 거, 다양한 크기의 불덩어리들. 근데 그 불덩어리가 정말 이렇게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나이타를 딱 켰는데 그러면 이렇게 불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불의 형체 덩어리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불이 날아다니는 거죠. 근데 반딧불은 정말 이렇게 작고 예쁘죠. 뭔가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어 알 색 그 전구 같은 불빛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거든요.
그리고 색깔도 되게 예뻐요. 꿀벌같이 예뻐요. 색깔. 근데 산에는 그런 불이 있다. 근데 저는 보지 못했는데 어 아닌가? 제가 봤나? 제가 왜 믿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 인지가 봐서 있다고 믿는 건지 저는 본 것 같은데 갑자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저는 이게 말할 수 있다 딱 얘기했을 때 어떤 분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건 설명은 할 수 있다. 그 불은 있고 어 그리고 반딧불이 같은 것들도 있고. 자연에서 어 그 해안 같은 데 보면 또 그 바다에서도 그런 그 도깨비불 같은 건 아닌데 다른 종류의 또 불빛이 있어요. 이 해변에서 그 바닷물이 빠졌을 때 나오는. 그래서 그 바다의 그 반짝이는 빛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이 체면이 걸린 것처럼 체면 상태로 바다로 계속 걸어 들어가거든요. 바닷물이 민물과 썰물이 있는데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잖아요. 쭉 나갔을 때 그때 인제 빠져 있을 때 그 젖어 있는 이 해변, 바다가 굉장히 반짝입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에 취해 가지고 계속 걸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걸어 들어가서 이게 인제 파도가 내 발에 닿았을 때 그때 인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깊지 않거든요 그때도. 근데 정말 몇백 미터 1 킬로 막 그 정도까지 걸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인제 그때 인제 그 타이밍이 인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파도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의 속도는 엄청 빠르거든요. 뭐 이게 쓰나미처럼 밀려온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제 나가려고 할 때는 들어오는 게 금세금세인 거예요. 근데 금세 발목, 금세 무릎, 금세 배꼽. 근데 이게 인제 수위라는 게 낮게 들어와도 이 빠져 있는 공간에서의 그 단단한 모래사장일 수도 있고 이런 데가凸凹가 있잖아요, 들어가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잠깐 바다로 갔지만 그렇게 돼서만 인제 그 불에 홀려서 이게 바다에도 그런 불이 있는데 산에도 있어요.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특히 산에 많아요. 그래서 어 사실 이게 기묘한 이야기로 가는 건데 이게 정령? 이게 서양적 세계관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우리 동양에도 있거든요. 우리 동양에도 뭐 괴담도 많고 이게 실록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문헌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그 어르신들이 우리 조상 그 어르신들이 그 선현이라고 할게요. 선현들이 어 종이를 그렇게 낭비하지 않으시거든요. 정말 있는 것만 기록하시고 그리고 뭐 그 야사에 남거나 실록에서도 인제 금지하는 책들 같은 경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소설 같은 것들 중에서 너무 이게 인제 기담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인제 저도 이렇게 인제 그 미스터리, 공포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맹신하거나 이걸로 인해서 삶이 바뀌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토요일 저녁 금요일 뭐 아니면 이제 TV 프로그램 예전에 브라운 TV 시절에 어떤 그런 기묘한 이야기라든가 무서운 이야기 보면서 잠시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쪼끔 어
좀 바꾼다든가, 바꾸실 수는 없겠지만 뭔가 오싹한 기분이 더 들게 한다든가, 상상력을 자극한다든가, 그런 걸 저는 사실 더 추구하는 거거든요. 혐오나 이런 걸. 근데 이제 그런 쪽에 제가 얘기를 이제 담고 있지만, 그래도 설명되지 않는 뭐 정령이라든가, 그리고 UAP라고 하죠. UFO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정말 있는 건데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뭐 그러면은 뭐 귀신을 믿는 분들은 설명 이것도 안 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사후라든가 막. 근데 저는 어찌 됐건 신앙적 생애관, 이제 천주교 카톨릭이라는 곳에서는 귀신을 믿지 않는다. 귀신은 없다. 악마는 있다. 이건 또 나중에 이제 다른 얘기의 범주를 가지고 얘기할 때 제가 또 드리겠지만, 하지만 저는 귀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걸 본 분들이라든가 그 기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끔은 그러면 안 되지만 조금 파괴를 한다던가, 아니 이건 파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근데 이 산에서의 빛들이 있는데 그 불빛들은 홀리면 안 돼요. 따라가면 정말 낮에도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되게 미스테리한 현상들이다. 그 불빛이 UAP? 뭐 우리가 생각하는 UFO가 엄청 크다고 생각할 수만 없잖아요. 어떤 뭐 것들은 정말 작은 마이크로 입자부터 해서 아니면 손가락만한 해가지고 이렇게 찍힌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서클 형태의 어떤 작은 형태가 이제 예전에 이제 CG가 없던 시절에 브라운관 TV 2인치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하여튼 이거는 다른 진짜 이것만으로도 한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거든요. 얘기들도 많고. 그래서 산속에서 빛을 보시거나 하면 사람의 랜턴이라든가 사람이 하는 어떤 그런 조향하는 불빛이 아닌 것들을 보시고 함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뭔가에 홀리게 됩니다, 진짜. 밝은 낮에도 산에서 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밤이 아닌데도 공포를 느낄 수 있고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담아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오늘 진짜 이야기의 축이 없이 막 이리저리 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이분도 말씀하셨잖아요. 도깨비불 같은 불이 휙휙 산을 돌아다니다가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사라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가 본 건지 아니면 잔상인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제가 홀려가지고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네. 이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학교 앞에 산이니까 천장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산 위에서 본 게 아니라 산 아래 학교 교정에서 산 쪽을 바라봤을 때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건 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반딧불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산을 지나가는데 어떤 광원이 있던 물체를 갖고 지나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 야간 산행하시는 분들 사실 있어요. 이제 아까 제가 그 깊은 산속에 길이 없는 데를 다닌다고 하는 건 경우는 나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거나 아니면 군인들이나 임무를 수행하거나 훈련적일 거라고 얘기했지만, 길 쪽이라면은 아마 야간 산행 이렇게 머리에다가 랜턴을 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멀리서 봤을 때 그 구분이 될 것 같은데. 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아직도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한 페이지에도. 자, 오늘은 너무 길게 얘기했으니까 누가 보겠습니까? 제 얘기를. 그래서 봐주시는 분들이 요즘 올리면 농폼 영상 기준으로 한 4분, 5분 계시더라고요. 물론 5분도 안 돼서 그냥 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재미없는 라디오 하나 틀어놨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러면 뭐 정이 들지도 모르잖아요. 저런 인간이 하는 얘기도 듣다 보니 그러네 하고. 네, 하나만 딱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에피소드 8 산속의 개소리. 근처에 주택이 많아 개소리가 들리긴 합니다. 만 몇몇 개들의 소리가 아닌 굉장히 사나운 개의 소리가 한 군데서 굉장히 크게, 즉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신관에서 들리는 소리인데 마치 군견들이 몇십 마리 소리치는 것과 같은 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지만 신관에서 초소로 가는 산길 옆엔 예전 군견을 키우던 것 같은 큰 개사육장이 폐허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촬영을 했었죠. 이분 영상원 분이신가 봐요. 촬영을 했었죠. 하는 거 보니까. 추측입니다. 아니면 뭐 미술원이든 다른 데에서 뭐 영상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도 영상원 분들 지인분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꽤 많은 건 아니죠. 아니 꽤 많다고도 할 수 있겠다. 저의 기준에서.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정령에 대해서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정령 사전적 의미가 전 사전적 의미로 먼저 한번 접근을 해보면 네이버로 제가 보는 게 더 나을 텐데. 나라마다 그 정령을 대하는 그 뜻이 다르네요. 저만 보고 설명을 안 해드리면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공포 라디오나 훌륭하시고 엄청난 역사를 가진 분들이 많아서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마치 이제 동물이나 이제 가축이 죽어도 이제 뭐 마치 유령, 귀신처럼 나타나는 걸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도 많고. 나무위키백과에서는 정령을 산천초목이나 무생물 따위 여러 가지 사물에 깃들어 있다는 영혼으로 원시 종교의 숭배 대상 가운데 하나인 존재이다. 그러니까 뭔가는 알 것 같은데 설명을 못하니까 사전에서 한번 찾아본 건데요. 원불교 대사전에도 정령이라는 표현을 쓰나 보네요. 그래서 초목이나, 이건 원불교 대사전인데, 초목이나 무생물 등 갖가지 물건이 붙어 있다는 홀령, 나무, 돌, 산, 강 등 모든 것에 제각기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숭배하는 것이 정령신앙이다. 원불교 사전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주역에 또 이제 다른 것들을 어떻게 써놨냐면, 육체를 떠난 죽은 이의 혼백, 성령, 정혼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만물의 근원이요 생명력의 원천을 이루는 불가사의한 천지의 기운, 동양 전래사상은 뭐 해가지고 쭉 설명이 나오네요. 한시어 사전에서는 혼, 만물에 깃들어 있는 혼, 만물의 근본을 이루는 불가사의한 기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네. 어찌됐건 사물에 그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들을 말한다고 하면 정령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양적 세계관에서는 정령의 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도깨비불이나 이런 것도 그런데 관련된 거일 수도 있고 저는 아마추어 짜친 소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굉장히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런 쪽의 전문가가 꽤나 많으시니까. 근데 어찌됐건 저희 채널은 이런 곳이에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설명하고 그런 거 아냐? 그런데 좀 왕성하게 활성화가 돼서 같이 떠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마 아까 강아지들의 소리, 강아지가 아니라 개들의 소리 엄청나게 많은. 근데 사실 그런 소리 났다는 건 궁견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기관에서 키우는 개들이 죽어서 그렇다. 그런 백스토리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보통 군대에서 군견들은 어떤지 아세요? 그러니까 군견들 계급이 있어요.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경례를 하고 이러진 않겠지만 걔들도 존중을 받거든요. 훈련을 받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군견들은 이제 슬픈 얘기이긴 한데 저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저도 나중에 한번 더 공부를 하고 알아와서 다시 여기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이제 노령화되면 이렇게 이제 안락사 시킨다고 들었어요.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뭔가 억울함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지 않나? 이렇게 상상은 추측을 해보는데 귀신도 안 믿는데 동물의 귀신까지 제가 믿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런 세계관에서 본다면 그런 아픔이나 동물들도 억울함으로 그렇게 이제 그 장소에 깃들어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산속의 개소리까지. 2가지가 더 남아있고요. 사실 2가지까지 더 끝내면 또 30분이 지나갈 것 같아요. 지금 30분 단위에 끊어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에는 이 2가지 얘기를 더 알차고 더 재미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오늘처럼 또 옆길로 잘 안 새고, 그 대신 이제 또 이렇게 분량을 좀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국예술인과학교 졸업생들, 학우들을 좀 만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경험한 이야기를 가져와서 남은 2가지 이야기에다가 같이 또 하나의 분량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여 그냥 작업을 하시거나 소일거리 하시는데 여러 가지 라디오 들으신다면 초짜 이 유튜버라고 해야 되나요? 유튜버죠. 유튜버를 하니까 방송을 틀어주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26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 3시 한 반부터 이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다른 회차 이렇게 편집도 하고 만들고 있었고요. 오늘도 밤을 새웠네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혹시 이 분량까지 듣고 계시다면 이 부분까지 듣고 계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힘내시고요. 네네.
그리고 뭐 이거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잘 되겠죠. 저도 고민이 많고 늘 기도하는데 어 어 선의로 한 행동이 저한테 너무 힘듦을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계속 누적되는 저의 그것들이 있는데 개인 채널이 아닌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하여튼간 잘 되겠죠. 어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응원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걸 바라네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갈 거야지.